알카즈네와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관광하는 페트라 택시라고 부르는 당나귀를 타고 알데이르 수도원으로 가는 협곡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의 여름 땡볕에 돌아다니느라 아이들이 지친 듯하여 긴 흥정 끝에 당나귀 3마리에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머리에 아랍식 스카프도 둘러 씌워 주었습니다. 당나귀를 태워주니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당나귀를 타고 흔들려서 비디오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알데이르 수도원까지는 8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돌아보면 멋진 풍경인데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네요. 당나귀도 힘드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게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당나귀는 중턱 상가 지역까지만 가고 알데이르 수도원까지는 20분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협곡 바위 계단길을 돌아서니 드디어 알데이르 수도원이 보입니다. 알데이르는 암벽을 깎아서 만든 2층의 건축물로 너비 45m에 높이가 50m에 달합니다. 거의 아파트 20층 높이지요. 페트라 최대의 이 건축물은 서기 1세기 말 오보다스 왕에게 바쳐진 신전 또는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내부 벽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서 4세기부터는 비잔틴 교회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이 수도원은 헬레니즘과 메소포타미아 양식이 혼합된 나바트의 전통적 스타일로 만들어진 유적입니다. 이 붉은 꽃은 협죽도인데 유도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데이르 수도원의 건축적인 특징이라면 외관 치장이 거의 없이 알카즈네와 달리 건물 외부의 정교한 조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소함과 단순함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내부에 장례시설이 없다는 점으로 수도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바위굴에서 운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트라를 안 가본 사람이라면 알카즈네를 먼저 떠올리지만 페트라를 다녀온 사람은 알데이르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 있죠. 알데이르 앞에는 카페 겸 기념품점이 있죠. 젊은이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땀 흘리며 올라오느라 힘들었는데 시원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기념품점에서 차도 한잔 마시며 쉰 후에 언덕을 10여 분 오르니 아라바 계곡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해발 1080m 높이에 위치한 와디 아라바 계곡에서 바라보는 전망대는 두 곳으로 한쪽은 세상의 높은 곳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멀리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과 사해가 보이는 듯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대민족을 이끌고 당시 절대 권력을 누리던 파라오의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긴 여행을 했다고 하지요. 당시 에돔 왕국의 수도이던 이곳 페트라의 통행 허가를 못 받아서 멀리 우회하여 느보산으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내려.
내려. 이쪽으로 내려야지 얼굴이 보여. 그렇지. 당나귀를 타고 노는 아이들 뒤로 보이는 산이 해발 1350m의 아론산입니다. 이쪽으로 내려. 그렇지. 잘 쳐먹냐? 야, 빨리 줘. 알데이르는 건축이 단순함을 주는 완벽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알데이르로 깔끔함과 안정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2단 구조로 단순한 아래층에 비해 복잡한 위층의 박공벽은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알데이르는 오후 늦지막히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늘진 길을 걷게 되고 알데이르가 온전히 태양빛을 받아 환상적인 장밋빛으로 물드는 시간이 늦은 오후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데이르에서 내려가는 길에는 올라올 때의 반갑의 당나귀를 탈 수도 있죠. 땡볕을 걸어가야 하는 중간에 낙타도 탔습니다. 아이들 둘이 함께 타고 나는 혼자 탔죠. 한참을 가더니 뒤에 탄 아이가 불편하다고 앞뒤를 바꾸어 타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페트라 안에서는 유적지 보호를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마차, 말, 당나귀, 낙타 등으로 이동할 수 있죠. 동물을 타는 것은 구경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용하는 게 돈도 절약되고 좋을 듯 합니다. 동물을 타는 것은 입구에서 협곡 입구까지, 그리고 협곡 입구에서 협곡 끝, 알카지네에서 식당 등 각 구간별로 말이나 마차, 낙타, 당나귀 등의 이동수단이 서로 다르고 요금도 제각각입니다. 처음에는 비싸게 부르는데 무시하고 가다 보면은 쫓아오며 가격을 계속 내려서 부르죠. 낙타를 타고 내려온 후에 땡볕을 좀 걸어가다 보니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눈치를 보니 또 말도 타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네요. 처음 타보는 말이라 인디아나 존스에서처럼 달리지는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물이 풍부하여 실크로드와 왕의 대로를 따라 2세기까지 동서남북을 잇는 교역도시로 나바테아인들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죠. 주변은 황량한 사막과 협곡으로 둘러싸여 곳곳에 거대한 바위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3억 년 전 지각변동과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작용으로 깎인 사암 덕분에 지금과 같은 신비한 모습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풍광의 페트라의 깊숙한 속사를 보려면 시크와 알카지네 정도만 둘러보는 패키지 관광보다는 수고스럽지만 단독 여행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페트라 유적은 고대 도시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당일치기 관광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알카지네와 알데이르 등이 협곡과 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바위산맥과 바위산을 넘으면 무수한 무덤과 집 그리고 또 다른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의 후예로 알려진 베두인들이 양떼를 몰고 가고 있네요. 아직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페트라의 많은 베두인족들은 이제 유목 생활을 접고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알데이르를 구경하고 내려오며 다시 한번 감동에 젖어듭니다. 겨울철 오후의 시크는 아침나절 모르고 지나쳤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페트라는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영국의 시인 존 윌리엄 버건이 페트라를 가리켜 영원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같은 붉은 도시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세계이지요. 오랜 시간이 사암에 빚어낸 붉은 소용돌이 무늬와 태양의 각도에 따라 달리 변화하는 마법의 바위색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이 계곡 와디무사에서 물을 끌어오던 수로도 보이네요. 바위를 깎아 만든 수로와 물을 걸러내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별과 달빛 아래 알카지네를 촛불로 수놓은 환상적인 페트라의 밤이나 뮤직 페스티벌에 맞추어 방문해야 감동이 클 듯합니다.